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인데요. 이제 자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많이 피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새벽 4시 반경에 이루어져 가지고 또 잠을 못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추미애 설치고 돌아다니고 또 윤석열 총장은 강경한 소송을 대응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한테 재가를 받았는데 또 뜸을 들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하여튼 순리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려고 아무리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노력해본들 법치주의 근간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다. 이것이 순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지만 본인이 결국은 사의를 표명하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저는 바로 순리대로 가는 것이죠. 즉 법치주의를 본인이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어떻게 본인이 살아나겠습니까? 본인도 여론의 향방 다 알고 정치권 특히 여권 내부에서 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정부 여권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이 동반 사태까지 나오고 또 이 최악의 경우에는 먼저 추미애가 그만두고 윤석열이를 그 카드를 이용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여론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모를 리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숙고하는 단계로 돌입했어요. 자, 과연 이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오늘 새벽 4시에 결론이 났는데 저녁 때 7시경에 결재를 했어요. 자, 5시에 보고를 받고 7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숙고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좀 있으면 여태까지 소식 없는 거 보면 일단 하루를 넘긴다. 이 얘기는 경질성으로 추미애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추미애 한 사람에게만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참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모르는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1년 내내 추미애가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아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마지막 국면에서 건너기 직전에 이렇게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윤석열을 제거하는데 대통령도 결국은 손을 얹게 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특히 법조계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 결국은 본래 꺼낸 법적 투쟁, 즉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오늘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소송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소송 절차와는 전혀 무관하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하겠다. 이렇게 딱 한 줄짜리 강한 결기를 표명했어요. 이것은 결국 오늘 오전에 내놨던 징계의회 정직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놨던 입장문과 관련된 연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투쟁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냐면 임기재 총장을 내쫓기 위한 위법적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 잡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했거든요. 바로 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본인의 이러한 법적 소송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 강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이 이 법적 소송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게 된 동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재가를 하면서도 정직에 대해서 재가를 하면서도 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결단력과 추진력 때문에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말이죠. 1년 내내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추미애에 대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부여한. 아니 도대체 이 시대가 21세기에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로벌 커뮤니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러한 큰 시대 앞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추미애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줬다. 이런 대통령의 멘트와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에 우리 시청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다도 아니에요. 또 특별히 감사하대요. 특별히 감사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렇게 어지러워진 세상을 만들고 있는 추미애, 이러한 비판과 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신속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입만 딱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를 참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 됐든 뭐가 원인이 됐든 간에 옛날 같으면 좀 촛불혁명 한다고 촛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시위. 그런 시위 어디 했습니까? 그렇게 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미애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나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정직 3개월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의 공헌과 그 다음에 국민의 분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직 2개월로 제일 낮은 방안의 징계를 처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국민께 송구하다, 매우 송구하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추미애를 지켜 세우더라도 대통령이니까 어느 정도요, 그냥 한번 지켜 세울 필요는 있겠죠. 그야말로 립 서비스로라도 한번 시법을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는 있어요. 저도 공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이 어떻게 잔인하게 내쫓겠어요? 그런데 추미애에 대한 이런 그냥 과잉 칭찬하고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검찰총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 검찰이 바로 서는 개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 닥치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요런 얘기를 해서 양비론으로 간 거예요. 자, 이걸로 본다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멘트가. 이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송구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국정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 푹푹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추미애가 이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결국 또 뭐 시와 책자 이런 걸 잘 들고 다니고 또 잘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대통령의 심사숙고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페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산산종학이라는 시를 공유하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근데 추미애가 주는 사랑과 존경 받을 국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미애가 주는 사랑과 존경 받을 국민이 없어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성이나 하시고 국민 여러분께 사랑과 존경이라는 말 대신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할 순간에 사랑한다, 존경하는데요. 함부로 사랑과 존경이라는 워딩을 쓰는 것을 삼가할 때가 됐다. 아직도 민심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라 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공유한 시는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산산조각의 시인데요. 이것은 결국 본인을 갖다가 산산조각이 난 부처님으로 감히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완벽하거나 남의 기준대로만 살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 페북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이 글을 보고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실은 잘린 거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이면 개를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이라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 30%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일을 하셔야 했는데 이렇게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올린 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산조각이라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낸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아직도 지금 추미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끼고 도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권을 노릴 수도 있고 다음에 총리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또다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사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종호승 이러면서요.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뒀던 순간접 작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참 어려운 이런 시인의 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보는 눈과 추미애가 생각하는 길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데서 실망이 지나치게 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전히 이번과 관련한 이번 이 사의 국면에서도 강성 친문 지지층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SNS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요. 일종의 반발성이고 경질성이 굉장히 크다. 최소한도 둘 중에 하나다. 본인이 정말 자진해서 내놓은 사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의를 표명할 때 무려 7시 70분이나 이 면담 시간이 길어졌어요. 면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또 결정적인 이유. 오늘 이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이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됐어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시부터 1시간 10분에 걸쳐서 면담이 독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합동 브리핑은 한 서너 시경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심경 변화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됩니까?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없죠. 검찰개혁의 소임을 완수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자의로 표명한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7시간 70분이나 대화할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 왔는데 내가 사표 내서야 되겠습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표를 내면 경질성이 되면 서울시장도 못 나가고 총리도 못하고 대선의 꿈도 접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살아갈 수가 있지. 요 얘기가 결국 뭐냐? 오늘 대통령의 70분간 독대에서 본인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남의 기준대로만 살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이런 것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산조각을 통해서.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친문 강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내 갈 길 갈 테니까 대통령이시여 나를 총리로 세우든가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든가 해서 내가 대권을 노리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을 새운 검사들의 불만이 이제 검사의 난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나라가 과연 이거였냐? 그래서 뜬 눈으로 날 세운 검사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검찰 내부망과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사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구구절절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로 이러한 이유로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요.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다. 숙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익명의 검사한 사람은요. 이러한 선례는 총장 개인, 검찰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헌의 중요한 요소인 법치주의 위기에 해당된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선서를 하셨으니 용단을 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검사 2013년 한 번으로도 이미 충분한 창피한 역사다. 정치가 법치를 훼손한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숙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명의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의 일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료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장 검사의 글에 장진영 대전지검의 천안지청 검사는 총장님께서 굉장히 무거우시겠지만 참되고 역사적인 걸음을 계속 걸어나가실 거로 믿고 응원한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권이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있고요. 또 다른 부장검사는 민주국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에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혐의가 맞다면 수사 의뢰해서 구속시켜야 할 내용인데 저렇게 처벌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하지 않은 정도의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냐.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의 실체가 빨리 규명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낫겠다 싶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들이 총장 편을 들지 말지를 놓고 프레임 싸움에 말릴 수 있고 그걸 핑계로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검찰이 다시 한번 검사의 집단 반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산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요. 경찰이 지난번에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또 한 서너 달간 집중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오늘 방금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14일 날 오거돈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는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부산시 내년도 보궐선거에 관련해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어떤 파급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